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깔끔하게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을 보러 왔었죠. 경매 결과를 확인해보니 이 집은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작년 6월 달에 2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이번에는 그 옆에 집이 공매로 나왔더라고요. 양평군 지평면은 대략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평은 지평 잣 막걸리로 유명한가요? 제가 지평면을 지나가 보면 지평면은 참 아담하고 조용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마을입니다. 자, 그럼 공매 물건 살펴보러 가시죠. 자, 여기 왼편에 보이는 집이 작년에 경매로 낙찰된 집이에요. 이제 거의 1년 정도 됐으니까 집을 싹 고쳐서 입주를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이는 집이 이번에 공매로 나온 집이에요. 지금 보니까 2층 집인데 보면 벽에다가 구멍을 많이 뚫었네요. 이거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느라고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 같은데, 여러분 주택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2층 집에 살면은 여름에 2층이 1층보다 훨씬 덥습니다. 1층은 2층이 그나마 좀 막아줘요, 태양의 열기를. 근데 2층은 더워요. 저도 2층에서 생활하는데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멍을 좀 많이 뚫어 놓은 거는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사실 요즘에는 집 지을 때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할 때부터 이 에어컨 배관을 모두 반영해서 건물에다 이렇게 나중에 구멍을 뚫지 않는데, 이 집은 비교적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사후적으로 구멍을 뚫게 됐습니다. 사진으로 동네의 느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죠? 딱 봐도 굉장히 양지마르고요. 여기 있는 집 모두 남양집입니다. 이 집들이 바라보는 전망은 이런 모습. 아주 편안한 농촌의 모습입니다. 좀 더 들어오면은 공매 물건은 이 안쪽에 있는 바로 이 집이 공매 물건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을에는 전원주택이 꽤 많이 있고 대부분 상주를 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공매 물건을 보시면은 땅은 100평, 건물은 35평. 아담한 집이네요. 아담합니다. 지도로 보시면 공매 물건이 바로 이 집입니다. 사실 이 집의 대지는 79평 정도 되고 공매 물건 토지가 100평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도로 지분까지 공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지는 대략 79평, 도로 지분 한 20평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집의 현재 소유자가 2020년 5월 달에 이 집을 2억 3천 주고 산 실거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뒷라인들을 보면은 뒷라인들은 3억 3천만 원, 3억 4천만 원, 3억 2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비드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요거는 이제 차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분으로 공매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이게 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도로 지분이라고 감정평가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여기에 있고 이 부분이 도로 지분으로 공매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자, 국공유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의 땅입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니 여기 보시면은 공유인 수가 18명. 그러니까 이 땅들은 요 마을 분들이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집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집을 공매로 받으면 여기 길 막힐까? 제가 보기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 길 막으면 요 안에 있는 분들 다 못 다니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서로 잘 협의해서 살아간다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분으로 빠지고 남은 대지는 아까 79평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당이 참 아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은 일반 목구조 2층 집인데 지금 보시면 면적이 83제곱미터 정도 되죠. 대략
2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 면적에 35평이라고 적어놓은 곳은 10평 정도는 모두 제시외 건물이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 4번 이 부분인데 온비디에서는 이거를 미등기 건물이라고 공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모두 제시외 건물, 온비디에서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써놓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현관 앞에 이 차양 부분, 그 다음에 그 옆에 썬룸처럼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뒤쪽에도 작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평면도로 돌아가 볼게요. 1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층, 2층 모두 한 2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층 같은 경우는 현관 들어가서 복도가 있고요. 왼쪽으로 돌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다용도실 같은데요. 1층에 방이 없네요. 자,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자, 2층 가볼게요. 2층 올라오니까 복도 있고 방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방이 없고 거실하고 주방, 2층에는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집이네요. 자, 그러면 공매 물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집은 경매가 아닌 공매에 나와 있는 집입니다. 현재 온비디에서 누구나 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누구나 다 온비디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감정가가 2억 7천만 원, 2억 7천9백만 원 정도 되고 현재는 신건입니다. 신건. 그런데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 공매는 경매보다 아주 재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1차 기간 입찰이 언제냐면은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유찰되면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또 유찰되면 바로 다음 주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재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치 작전을 잘 펼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여기 온비디에 그 압류 재산 명세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 권리 분석입니다. 여기 압류 재산 정보 탭을 보니까 임차인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차인 박모 씨가 있고요. 현재 보증금이 2억 3,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걸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있는데 같은 날이에요. 2022년 8월 2일, 2022년 8월 2일 이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요 밑에 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과연 이 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이 뭐 전입일만 보면 되겠죠. 전입일이 여기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지 더 늦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만약에 이 전입일이 빠르다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고 이 보증금 2억 3,400만 원 낙찰자가 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해 볼게요. 자, 경매 정보지에 들어와 보면은 요즘에는 공매 물건도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를 표시를 해 놓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경매 정보지들이 이 공매 물건은 권리 분석을 잘 안 해놨는데 요즘에는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면은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말소 기준 권리를 경매 법원에서 딱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매는 공매 압류 재산 명사에 봐도 그런 최선 순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7개 중에 날짜가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 7가지 중에 여기에 있는 거는 근저당하고 압류밖에 없습니다. 요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게 요 근저당 건이 맞죠. 2022년 7월 15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아까 그 임차인의 전입일이 기억나세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2022년 8월 2일 못 외우겠다고요? 그럼 같이 놓고 봐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7월 15일, 전입일은 8월 2일. 그러니까 전입일이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보증금이 2억 3,4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지만 이거를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문제가 없는데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보증금 2억 3,400만 원을 날리게 생긴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 근저당권자의 이름을 보니까 이 근저당권자 역시 박모 씨예요. 이분의 이름은 등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그런데 임차인도 박모 씨. 근데 임차인의 이름은 몰라요. 아직. 나중에 압류재산 명세가 공개가 되면은 그 압류재산 명세에 임차인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과 요 근저당권자의 이름을 보고 만약에 같은 이름이라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아마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인이라면 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가겠죠.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나중에 여러분께서 압류재산 명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살짝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이번 연휴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